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제 잠시 브릿지 나가는 동안에 헛기침을 하려고 제가 잠시 마이크를 껐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크 켜는 걸 깜빡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7, 8분 정도 떠들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사실상 다시 해야겠죠?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유동규의 시니컬한 진술, 대장동 428호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장동 428억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어디 쪽에 나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시다시피 유동규는요, 이 428억이 이 김만배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돈이었다. 천화동인 제1호의 지분 24.5%에 해당되는 돈이다. 원래는 이게 아마 몇백억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라지고 줄고 하면서 결국에 428억까지 줄었습니다. 예, 과정이 좀 복잡한데 과정은 다 제껴 버리고 결론만 428억인 거예요. 자, 원래는 유동규가 이 428억에 대해서 그닥 의미 있는 대화를 안 했어요. 이거 지가 아니다라 그랬어. 애시당초 김만배가 줄 생각이 있는 돈도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김만배로부터 받을 돈이었고 내 이 받으면 이재명 주려고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바로 이 428억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와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428억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그간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이거는요, 유동규가 이거는 이 대목은요, 유동규가 검찰 진술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사가 물어요. 428억 그거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농담이야? 그 김만배가 돈 준다고 안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동규가 여기서 그거 설마 김만배가 주려고 했겠어요? 그거 김만배는 나한테 줄 의사가 애시당초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김만배가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진짜 주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도 김만배가 428억 얘기를 하니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자, 검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야, 나중에는 돈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만배가 원래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 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즉 428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김만배가 자기 자신을 유동규를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써먹는 얘기다. 써먹는 소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유동규의 최초 진술이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김만배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천대유는 100% 내 거고 2호는 내 마누라 거고 3호는 우리 누나 거예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즉 최초 진술만 보자면 유동규와 김만배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이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거 내 거야. 이거 누구
유동규 줄 돈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잘라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장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428억이라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타난다? 뜬금없이 이것이 이재명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는 기소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애시당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팔 생각조차도 못했었어.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른바 유동규가 검사하고 심층 면담, 밀실 면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428억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장에, 공소장에는 이 428억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도 이게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검찰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용, 정진상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했다.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이 428억을 받기로 했고 이걸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했다. 라고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재명으로 건너가는 이른바 2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8억 이 전체가 이른바 동규네 아니면 동규네 형들의 총류 이재명 정치 공동체의 총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든가 그것이 안 되더라도 자, 지 측근들한테 428억을 넣어주려고 그러려고 일부러 대장동 일당들한테 4천억이나 되는 돈을 이익을 아니 안겨준 거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뱀이야. 요렇게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채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428억은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관되게 말합니다. 나는 428억 그거 진짜로 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비용 분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유동규한테도 야 이건 네 것이다 라고 말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 지분이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욱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았다. 옛날에는 몰랐다. 적어도 2015년에는 전혀 몰랐다. 언제 알았냐? 2020년 12월경에나 가서야 알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2021년 5월 달에 얘기가 나와요. 그게 노래방 대화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노래방 대화 2021년 6월 달에 있었던 노래방 대화 이전에는 이 유동규 지분이라는 얘기가 거론조차 잘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욱도 인정을 해요. 시기를 2020년 12월경이다. 이때 처음에 유동규 지분이 있나 보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섞어서 종합해 보니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게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2021년 6월 이른바 노래방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노래방 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거다 라고 남욱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428억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검찰도 갑자기 이것을 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에 428억은 존재 안 했을 가능성, 김만배가 자신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자, 실제로 요 얘기가 있어요. 자, 피의자는 2020년 10월 30일경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모던 노래방에서 유동규, 정영학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 이때 보면은 유동규의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유동규를 위한 거 맞나요? 아닙니다.
예. 여기서 김만배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방 대화를 했지만 이 노래방 대화에서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진짜로 유동규 돈을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는 얘기까지 해요. 허언이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까지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런 얘기하세요. 자, 이 대화 내용에 보면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내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난데 자, 다시 한번 여기 표시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한다? 예, 우리의 만배영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무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해 줄 것인지 이 얘기를 했을 뿐 나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얘기 그런 취지로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대. 자, 요거 보면 참, 우리 만배영도 참 당황스럽다. 그죠? 분명히 그런 대화를 한 기록은 남아 있는데, 그죠? 자, 여하튼.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돈 줄 의향이 없었던 게 거의 명백해 보이죠. 만배영은 애시당초 428억이든 뭐 48억이든 유동규한테 돈 줄 의향이 없었어요. 유동규가 계속 돈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해요. 유동규는 맨 처음에 이거를 자기가 회사 차린 거 유원홀딩스 회사를 차렸는데 그 투자금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배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거기 투자하면은 나 배임으로 걸려 안 돼 임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 유동규하고 남욱이 서로 짜고 남욱이 아이 거기 천화동인 1호에 내 차명 지분 있지 않냐? 차명 지분 그 내 거니까 뭐 차명이지. 차명은 원래 우리나라 차명 거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차명? 내 거야. 차명 지분 좋아하네. 내 지분이야. 라고 해서 갖고 가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 그래? 법대로 해. 라고 했어요. 하려면 해.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하든지 뭐. 근데 뭐 실제로 소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큰 소리를 쳐요. 야, 남욱이가 소송 내면은 그게 동규 돈이 될 것 같아? 야, 동규 돈 안 돼. 남욱이가 돈 줄 것 같아? 안 줘! 라고 하죠. 그러자 나중에 남욱이 말을 바꿉니다. 소송 내겠다고 하진 않고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내 차명 지분이 있다. 혹은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 그러냐? 미쳤냐? 내가 그걸 왜 써주냐? 내가 안 써줄 건데 왜? 안 써주면 어쩔 건데? 라고 오히려 배짱을 부려요. 자, 이걸 보면 적어도 김만배는 428억을 줄 의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의 얘기도 사실 조금 이상해요.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유동규가 얘기한 거와 조금 다른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서로 3분의 1씩 나눌 돈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결국에 이재명 거예요 라는 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세 사람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든지 혹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치 공동체의 돈이라고 했다든지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뭐 소송을 통해 돈을 받기로 했든 아니면은 김만배가 돈을 안 주려고 한다는 등 이런 내용의 보고를 해야 되지. 유동규가 전부 다 이 지 몫이 아니라면은 그죠? 유동규 지 말 때라. 지 말 맞다나 428억이 존재하고 이게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라 나눠 가질 돈이었다. 딴 사람 돈이었다 라고 한다면 보고를 해야 되겠지. 지는 관리인에 불과하니까. 그죠? 보고했냐?
정진상한테는 보고했다. 이재명한테는 보고한 적 없대. 이재명한테 보고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했대. 한 적이 없대. 그러다가 나중에 정진상한테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왜? 내가 보고 안 했어도 김만배하고 정진상하고 서로 전화통화 자주 해요. 엄청 자주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끝났을 거야. 아이, 모를 리가 있나. 요렇게 말이 바뀝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용, 정진상과 유동규가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과 이거는 이재명 정치 공동체의 돈이라는 건 솔직히 양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그 공소장 같은 데 써서 제기하는 얘기하고 유동규의 진술하고는 서로 안 맞아요. 3분의 1씩 나눠 가지기로 했는지 정치 공동체의 돈이라는지. 검찰은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유동규는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검찰의 그 작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일단 김용, 정진상이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김용,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기를 바라는 그런 전략을 여기에서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유동규는 이게 지 돈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지 돈, 지 몫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 몫 다 전부 다 지 돈은 아니잖아. 그랬으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달, 통지, 보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야.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한 거는 물론이고 정진상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변명이 뭐 아니 김만배랑 정진상이랑 그렇게 전화통화 자주 하는데 지들끼리 얘기했겠죠.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동규의 주장이 또 엇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 428억 그거 만배가 니한테 준다고 했냐 아니면 네가 달라고 했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계속 바뀝니다. 김만배가 처음에 정한 돈이다. 아니다. 정진상이 제안을 한 돈이다. 아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먼저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좋아. 그러면 만배가 정했든 정진상이 달라고 했든 언제 그 얘기를 했니? 모르겠대. 이쯤 되면 사실은 428억이 존재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되게 수상한 정황도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 428억 그 액수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제가 앞서서 428억이 되게 많이 처음에는 428억이 아니라 1000억이 넘는 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가지고 나와서 428억이 됩니다. 780억, 600억 계속 줄어. 근데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니 아무리 지 돈이 아니라도 돈이 그러니까 지 돈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돈을 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780억 처음엔 1000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780억으로 줄고 그게 나중에 428억으로 줄었으면 반토막이 난 건데 반토막 나는데 항의 한 번 안 합니다. 이게 지 돈이든 아니면 남의 돈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거든 이렇게 액수가 확 줄면은 한마디라도 항의는 해야 되잖아. 항의를 안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만배는 돈을 안 줄라 그래. 그거 진짜 안 줬어. 이와 관련해 유동규는 내 거가 아니라서 뭐 내가 액수가 줄딘가 말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게 아니래. 아니 지 돈, 지 몫이 3분의 1이 때문에 그래서 지 아들 한테 3분의 1 줄라 그랬다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지게 아닌데 왜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투자해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재판을 걸어서 받아낸다는 얘기는 또 왜 했을까요? 근데 또 왜 최종적으로 소송을 또 안 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묻습니다. 야, 유동규, 너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 네가 네 돈이든 아니면 남의 돈을 관리를 하는 거든
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냐? 돈 안 주려고 하는데. 뭐 했냐? 한 거 없대. 수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게다가 이 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느냐. 24.5%는 어떻게 나온 돈이냐. 그러니까 428억도 사실은 보면은 액수가 줄죠. 근데 이게 천화동인 1호의 24.5%라고 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액수만 준 게 아니라 지분 비율도 줄어요. 맨 처음에는 김만배 지분의 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바뀐다? 원래는 30%였대. 원래는 30%였는데 각종 비용을 제하고 24.5%까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진술이 한 2주 상간의 진술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엔 또 1,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날에 이렇게 합니다. 즉, 액수나 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 유동규 진술이 3번이 바뀐 거죠. 자, 그래 놓고서는 법정에서는 그래 24.5%입니까? 30%입니까? 아니면 1,000억 원입니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자, 유동규의 이 상황을 볼 때, 이 진술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428억이 진짜로 있었던 돈이냐? 아니,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유동규가 맨 처음 했던 얘기, 난 사실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라는 말이 차라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김만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유, 그거 내 비용 이거 떠넘기려고 제가 그냥 허언한 거예요 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유동규는요, 이 돈을요, 지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었어. 에? 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대놓고 법정에서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거 내 돈이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428억은 뭐야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구 돈이야? 예. 하나도 안 맞죠? 유동규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건지,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돈의 주인은 누군지, 그래서 언제 이 돈을 받기로 했는지,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예? 돈 받기가 힘들어졌는데 이거를 보고는 했는지.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428억 없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유동규의 진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김만배가 주려고 했겠어요. 아, 줄 생각도 없었죠. 나도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게 있는 거죠. 자, 428억. 이 428억의 존재가 부인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배임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했다라는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고의가 입증되려면 그 이익이 자신의 이익이든지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없죠. 검찰은 이 428억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428억 이게 BM이 되려면 428억 전체가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이 관련해가지고 딱히 유동규를 도와준 게 없어요. 딱히. 뭐만 했느냐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조례 제정에 힘을 썼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진짜 이 대장동 업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죠. 그렇다면 428억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용한테 줬다고 하는 대선 경선 자금의 존재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김용 부원장이 428억과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솔직히 428억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김만배는 그거 없다, 그런 돈 없다, 그 실제로 돈이 가지도 않았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가지도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지. 실제로 돈이 안 갔다고. 그게 진짜 이재명 돈이었으면 일찌감치 돈이 갔어야지. 안 갔잖아. 곽상도는 실제로 50억을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이재명은. 똑같은 논리로 박영수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되면. 참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죠? 예. 여하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428억의 존재가 부인되는 정황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가 넘었네요.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